전쟁통에 남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혼자서만 노려줬다 못해 아예 모터보트를 타고 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800척이나 되는 전 세계 상선들이 해협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유일하게 길을 열어준 이 개나라의 기막힌 정체를 알게 되시면 아마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도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VIP 특권에 가로챈 걸까요? 강대국인 미국도 중국도 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악마의 거래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릴 겁니다. 그 전에 선배님들은 혹시 요즘 뉴스 보시면서 내 노후자금 어떡하나 불안하신 적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걱정거리를 먼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 쪽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는 컨테이너선의 무려 30%,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기름의 20%가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이자 목줄 같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죠? 완전 생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이란의 뒷배를 든든하게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툭하면 드론 날리고 대한 미사일 쏘면서 지나가는 상선들을 무차별로 때려 부수고 납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히 수천억 원어치 짐 싣고 가던 배들이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뱃머리를 획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좁고 빠른 스웨즈 운하길 놔두고 저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 밑으로 빙빙 돌아서 갑니다. 선배님들, 이 희망봉이라는 데가 이름만 예쁘지 낭만적인 관광 코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파도가 아파트 3층 높이로 치는 마의 바다입니다. 거기를 빙빙 돌면 목적지까지 무려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려요. 배가 한 달을 더 바다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원대 한 달치. 인건비 줘야죠. 배에 들어가는 엄청난 연료비 쏟아 부어야죠. 게다가 지금 전쟁 났다고 해상보험료는 또 오죽 비싸졌겠습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배 한 번 그렇게 돌릴 때마다 추가로 깨지는 물류비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문학적인 물류비, 보험료 폭탄 결국 누가 냅니까? 글로벌 해운사 사장님들이 자기들 지갑 열어서 손해보나요? 아니죠.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선배님들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으로, 마트 매대에 올라가는 삼겹살이랑 밀가루 값으로 다 청구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바닷길 딱 하나 막힌 것 때문에 꼼짝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갑을 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헛웃음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들은 다 미사일 맞을까봐 무서워서 수만 킬로미터를 멀리 돌아가고 800척이 넘는 배들이 항구에 묶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지옥 불바다 한가운데를 아주 유유자적하게 뚫고 지나가는 배들이 있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궤적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남들 다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혼자만 무슨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직진을 해요. 도대체 저 겁없는 배들은 국적이 어디일까? 어느 나라 배길래 저렇게 배짱이 좋을까? 줌을 당겨보니까 배 한가운데에 붉은색 깃발이 딱 꽂혀 있습니다. 별 5개 그려진 붉은 깃발. 네, 맞습니다. 바로 오성홍기, 얄미운 중국 배들인 거예요.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반군들이 아예 대놓고 전 세계를 향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 배는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 아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니, 날아가는 미사일이 인공지능이 다닌 것도 아니고 전쟁통에 국적기 깃발 보고 골라서 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건 결국 이 반군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란이 중국한테만 몰래 VIP, 프리패스, 통행권을 끊어줬다는 명백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유럽 배도 때리고 심지어 천하의 미국 배도 때리면서 왜 유독 중국한테만 이렇게 설설기면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걸까요? 단순히 중국이 인구가 많고 덩치가 커서 무서워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 공짜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면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무려 5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이란과 중국, 둘만의 아주 음흉하고 소름 돋는 비밀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복잡하다고 절대 깊게 안 다뤄주는 이 악마의 거래. 그 실체가 도대체 뭐길래 강대국들까지 바보로 만드는 이런 총극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도대체 그 530조 원짜리 비밀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란이 중국한테만 바닷길을 활짝 열어준 걸까요? 이걸 복잡한 외교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우리 동네 뒷골목 상권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골목어귀에 아주 지독한 동네 양아치 무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삥 뜯고 몽둥이 찜질을 하니까 다들 무서워서 빙빙 돌아가느라 택시비만 수만 원씩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동네 유지인 중국 영감님만 지나가면 양아치들이 90도로 배꼽 인사를 하면서 홍해바다 갈라지듯 길을 쫙 비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감님이 뒤로 그 양아치들한테 어마어마한 용돈을 쥐어주고 심지어 번듯한 아지트까지 지어주기로 몰래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지금 이란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21년에요. 중국과 이란이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으로 조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이라는 건데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속내를 까보면 완전히 입이 떡 벌어지는 악마의 거래입니다. 중국이 이란한테 향후 25년 동안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란 남부에 있는 핵심 항구들을 통째로 자기들 앞마당처럼 쓸 수 있게 개발해주고 철도를 깔아서 중국의 1대1로, 즉 자기들만의 실크로드에 이란을 콱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5G 통신만 깔아주죠. 군사무기 개발까지 중국이 싹 다 뒷배를 봐주기로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꽁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영악하기로 소문난 중국이 미쳤다고 이란한테 530조 원을 퍼주겠어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반대급부가 있죠. 이란이 중국한테 상상 초월의 선물을 줍니다. 바로 석유예요. 지금 이란은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아주 꽉 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국제 시장에서는 석유를 한 방울도 내다 팔 수가 없거든요. 무역 거래의 기본인 달러 결제 자체가 아예 막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란산 석유는 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똥값 취급받는 악성 재고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남아돌아서 썩어가는 기름을 중국이 몰래,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헐값에 싹쓸이해서 사주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들, 이 거래가 얼마나 영화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른바 다크플릿, 어둠의 선단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유조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AIS라는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툭 꺼버려요. 그리고 망망대해 캄캄한 밤바다에서 거대한 유조선 2대가 찰싹 붙어가지고 거대한 호스를 꽂고 수십만 배럴의 기름을 몰래 넘겨봤습니다. 완전히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는 유령선 거래를 하는 거죠. 중국은 이란이 제재 때문에 똥줄 타서 던지는 반값 석유, 헐값 석유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기네 거대한 공장들을 팽팽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 입장에선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꽉 막힌 자기들 숨통을 트여주고 피 같은 돈을 꽂아주는 절대적인 물주의자, 세상에 둘도 없는 VIP 고객님인 거예요. 자, 아까 그 골목길 양아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란이 조종하는 후티 반군 입장에서 자기네 보스한테 530조 원을 꽂아주고 몰래 기름까지 사주는 최고 VIP 고객님 배에다가 감히 눈치 없이 미사일을 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쏘죠. 썼다가는 그날로 지원 끊기고 다 굶어 죽는 건데요. 결국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총극의 진실은 이겁니다. 남들은 바닷길이 꽉 막혀서 물류비가 10배로 뛰고 기름값이 폭등해서 전 세계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중국은 뒤에서 이란과 철저하게 짬짬이를 해서 자기들 상선만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심지어 이란산 헐값 석유까지 독식하면서 양손에 떡을 쥐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트 가서 장 볼 때마다 치솟는 물가표 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티 같은 노후 자금이 털리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얄미워서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근데요 선배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기서 아주 크고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아니, 천하의 미국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이걸 몰라? 최첨단 정찰기 띄워놓고 세계 경찰, 노릇하는 미국은 지금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 기가 막힌 뒷거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우주에 떠있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위성이 이란, 앞바다에 굴러다니는 깡통 하나까지 손바닥 보듯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항공모함 전단 끌고 가서 개입해 저 바닷길을 시원하게 확 뚫어버리지 않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정말 소름이 쫙 돋으실 텐데요.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알고 지내온 상식 하나가 여기서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납니다. 선배님들, 1990년대 걸프전이나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중동 바닷길이 막히고 전 세계 기름값이 들썩인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원장 항공모함 서너 척 끌고 가서 미사일 쏘고 폭격기 띄워서 쑥대밭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그 바닷길을 뻥 뚫어놨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에서 난리가 나는데도 미국은 아주 느긋합니다. 여유가 넘쳐요. 물론 겉으로는 다국적 함대 꾸려서 군함 파견하고 반군들 드론도 격추하고 방어는 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박정하고 이 사태의 뿌리인 이란이나 반군 본거지를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예전보다 힘이 빠져서? 국방비 쓸 돈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막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슈퍼컴퓨터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고도로 계산된 판단하에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이유를 알기 위해선 딱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셰일 혁명이에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자기들 쓸 기름이 부족해서 중동에서 막대한 기름을 수입해다 쓰는 나라였습니다. 중동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산유국들이 수도꼭지 잠그면 미국 경제가 흔들렸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라는 곳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엔 그냥 흙먼지 날리는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지하 깊은 곳 남석층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셰일가스와 원유를 수압, 파쇄법이라는 기술로 뽑아내는데 성공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의 판이 뒤집혔어요. 지금 미국은 중동 기름이 한 방울도 아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들 땅에서 나는 기름만으로도 펑펑 쓰고도 남아서 오히려 배에 실어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세계 압도적 1위 산유국이 돼버렸거든요. 에너지 독립을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자, 그럼 철저하게 미국 정치인들과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기 지구 반대편 중동 바닷길이 꽉 막혔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빙빙 돌아서 가느라 물류비가 폭등하고 국제 기름값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뼈아픈 피를 흘릴까요? 첫째는 공장 쉴 새 없이 돌려서 물건 만들어 수출해야 먹고 사는 중국이고, 둘째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서 에너지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유럽, 국가들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핏대가 서고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당장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에너지 비용 감당 못해서 공장 문 닫는 만에 곡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오히려 나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져서 국제유가가 살짝 오르면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은 자기들 땅에서 캔 기름을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법니다. 세금도 더 많이 거치죠. 게다가 자기들의 21세기 최대 패권 경쟁자인 중국이 저렇게 물류대란 겪으면서 수출길이 꼬이고 경제가 흔들리는 걸 보면 겉으로는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끼리 에너지 때문에 한번 진 다 빠지게 힘 빼봐라 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란이랑 얍삽하게 뒷거래해서 자기들 배만 쏙 빼내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자국 최우선주의 이익을 위해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선배님들, 미국과 중국, 이 덩치 큰 강대국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면서 철저하게 입속을 차리는 동안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불쌍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잔인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걸 넘어서 아예 새우가 가루가 되어 증발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선배님들이 평생 청춘 바쳐 피땀 흘려 모아둔 그 소중한 노후 자산과 다달이 타시는 연금 통장이 이 얄미운 사태 때문에 어떻게 무섭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야기죠. 선배님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땅 파서 바늘 하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철저한 자원 빈국이잖아요. 우리가 공장 돌리고 자동차 굴리는 데 쓰는 원유의 무려 70% 이상을 어디서 사오는지 아세요? 바로 저 미사일 날아다니고 지옥 불바다가 된 중동에서 백길로 실어옵니다. 그 800척 묶여있다는 호르무즈 해역, 거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우리한테 생명수 같은 기름이 들어와요. 근데 그 길이 꽉 막혀서 우리 유조선들이 아프리카 저 밑으로 삥삥 돌아서 한 달씩 늦게 오고 해상보험료는 10배씩 내고 가져옵니다. 그럼 그 수백억,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 결국 누가 냅니까? 대기업 정유사가 자기들 금고 열어서 손해보면서 싸게 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고스란히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 한 떼기에 빨간 글씨로 1,700원, 1,800원 딱 찍혀서 나옵니다. 우리가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그 비용을 고스란히 대납해주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 주유비 한 달에 몇만 원 더 나오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산업의 핏줄인 기름값이 오르면요, 당장 농수산물 시장으로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로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들 배송비 싹 다 오르죠. 바다 건너 수입해오는 밀가루, 식용유, 설탕, 커피 원두 가격 줄줄이 다 오릅니다. 요즘 선배님들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과일 몇 개 담고 채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할 때 보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 경험해 보셨죠? 동네 식당에서 만만하게 먹던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으려 해도 이제 10,000원짜리 한 작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자나 가공식품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포장지 뜯어보면 양이 팍 줄어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장난질까지 치잖아요. 결국 우리 선배님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가는 된장찌개, 애호박 하나, 두부 한 모, 가격까지 무섭게 치솟는 거예요. 이게 왜 특히나 우리 5070 선배님들한테 뼈아픈 치명타냐면요, 한창 직장 다니면서 매년 호봉 오르고 월급 오르는 삼청사십, 젊은 친구들이야 어떻게든 투잡을 뛰든 허리띠 졸라매며 버팁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막 은퇴하시고 다달이 나오는 국민연금이나 평생 모아둔 노후자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아서 빠듯하게 생활하시잖아요. 내 통장에 매월 들어오는 돈은 작년이나 올해나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밥상 물가가 20%, 30% 뛰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100만 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70만 원, 80만 원으로 허무하게 쪼그라들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있는데도 눈 뜨고 코 베이듯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도둑 맞고 있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지지 않으세요? 아까 그 중국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걔네는 이란이랑 기로 짬짬이해서 남들 다 미사일 맞을까봐 벌벌 떨 때 오성 홍기 펄럭이면서 자기들 배만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란이 몰래 밤바다에서 넘겨주는 그 반값 석유, 헐값 기름 펑펑 여유롭게 쓰면서 공장 팽팽 돌리고 물건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누구는 뒷거래로 반값 기름 파티를 벌이면서 VIP 대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지구 반대편 고래들 밥그릇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못해 그 비싼 물류비 덤터기를 다 뒤집어 쓰고 밥상 물가 폭탄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냐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죠. 하지만 선배님들, 언제까지 뉴스 보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분통만 터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병만 납니다. 미국은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뒷짐지고 있고 중국은 이란이랑 손잡고 얄밉게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네모칸 국제정치판, 그리고 소리 없이 내 돈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내 지갑을 지켜줄 사람은 국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살인적인 물가 폭탄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내 피 같은 노후 자산이 속절없이 반토막 나는 걸 막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 영상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보신 분들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남들 다 무방비로 당할 때 최소한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지금부터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자, 분통 터지는 현실이지만 언제까지 화만 내고 넋놓고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내 피 같은 노후 자금,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똑똑해져서 지켜야죠.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 혈안이 되어 있고 바닷길이 막혀서 물가가 미친 듯이 뛰는 이 무서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그냥 은행 통장에 예적금으로 현금만 가만히 쌓아두는 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가만히 안전하게 둔 줄 알았는데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결국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적의 공격을 튕겨내 튼튼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에너지와 원자재 쪽으로 내 돈의 일부를 피신시켜두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중동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끝없이 오르는 건 뭘까요? 바로 기름값이랑 물류비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혼란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곳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의 거대한 정유회사들이나 원자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 우량한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에너지 ETF 같은 상품들이에요. 투자의 달인이라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기름값이 뛸 조짐이 보이니까 옥시덴탈 같은 석유 기업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잖아요. 우리가 버핏처럼 수십조 원의 돈은 없어도 그 똑똑한 흐름에 올라탈 수는 있는 겁니다. 내가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주유비가 올라서 화가 나지만 반대로 내 주식 계좌에 있는 에너지 기업이나 ETF는 가격이 오르고 두둑한 배당금을 챙겨주니까 내가 마트에서 털린 생활비 손해를 완벽하게 퉁치고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을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똑똑한 헤징, 즉 방어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달러 자산을 반드시 품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미국이 왜 저렇게 여유롭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지 말씀드렸죠? 미국은 자기 땅에서 기름 펑펑 나고 무엇보다 전 세계 돈줄인 달러를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인 기축통화국이니까 저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고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 전 세계 부자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을 피신시킵니다. 외국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웃는 건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돈인 원화는 이런 국제 위기가 터지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더 비싸져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량한 배당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안전판을 자산의 2030%라도 일부 만들어 두셔야 해요. 그래야 이런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와도
내 노후 자산이 휩쓸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방파제처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 냉혹한 지정학을 알아야만 돈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야 남들 다 당할 때 내 지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800척이 묶인 피바다에서 홀로 얄밉게 노를 젓는 중국, 그리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뒤에서 즐기고 있는 미국.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고래들의 체스 게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생존 법칙을 하나 배웠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국과 이란의 저 소름 돋는 꼼수 거래,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얄밉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국 미국이 참다 못해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판을 엎어버릴 거라고 보시나요? 산전, 수전 다 겪으신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를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하트 누르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노후 자산을 지키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힘이 되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더 날카롭고 돈이 되는 지정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